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 다뤄볼 영화는 넘버원입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보아의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고, 연식이 오래되신 분들은 남보원 선생님도 이 작품에 원작이 있대요. 일본 단편 소설 당신의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앞으로 328번 남았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에 맞게 잘 어레인지 되어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그리고 이 작품에는 두 주연 배우가 존재하는데 바로 최우식, 장혜진, 기생충에서 모자로 연기했던 두 배우가 다시 한번 모자로 만나서 열연을 펼칩니다. 그리고 이 최우식 씨의 여자친구 역할 여은으로 공승현 씨가 연기하고 있고요. 리뷰는 간단한 줄거리 그리고 장점, 단점, 총평, 한 줄평 이런 식으로 늘 하던 것처럼 진행할 텐데 이게 단점 부분에서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장점까지만 듣고 영화 본 다음에 단점까지 이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봐주십시오. 먼저 줄거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이 주인공 하민이 어느 날 갑자기 숫자가 보여요. 그리고 이 숫자는 매일매일 하나씩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자기에게 생겼던 어떤 큰 일 때문에 PTSD 같은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을 가도 이거에 대해서 자문을 해봐도 어떠한 답을 얻지 못해요. 그러다가 꿈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등장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숫자가 어머니의 남은 수명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민은 이 숫자가 자신이 어머니가 만든 집밥을 먹을 때마다 줄어든다는 걸 알게 되고 이때부터 하민은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온갖 발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에게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밥을 같이 안 먹는다던가 아니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버린다던가 그리고 성인이 된 이후에 대학을 서울로 가버려서 어머니랑 최대한 마주칠 일을 없앤다던가 어머니와 점차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죠. 그러면서 어머니와 하민의 그런 감정의 골이 어느 정도 생기면서 세월이 흘러가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된 하민이 여자친구인 여은과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관련된 숨겨뒀던 그런 문제들 그리고 어머니와의 갈등, 여자친구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폭발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담아낸 게 이 영화 넘버원입니다. 이 영화의 장점은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 창작물, 그러니까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이 관객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그만큼 망작이 많이 나오고 또 명작은 명작대로의 그런 뛰어난 글 솜씨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솜씨를 가진 감독들이 탄생시키는 거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가끔 초월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친 듯이 웃긴 영화나 아니면 정말 슬픈 영화들은 그러한 개연성, 현실성 이런 것들을 가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어떠한 감정을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과 함께 같은 영화도 대표적이죠. 이 영화에 대한 재미있는 호불호가 갈릴지언정 이 감독님이 만들어 놓은 부비 트랩, 심파 장면에서는 어김없이 다들 눈물을 흘렸을 테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말한 이런 개연성이나 현실성이나 이야기의 구멍들을 뛰어넘는 그러한 감정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두 주연 배우인 최우식, 장혜진 이 분들의 연기 차력쇼가 펼쳐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연기를 보는 재미가 상당히 좋습니다. 두 분의 팬인 분들은 이번 영화 상당히 만족하면서 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 있었던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그런 엄마와의 약간의 그런 캐캐묵은 감정들, 연민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녹여내서 집에 계신 어머니 아니면 이제 함께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그런 어머니와의 추억들이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되게 절절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그 절절한 가운데서도 아직 늦지 않았다. 살아계시다면 언제든 우리가 어머니나 아버지나 부모님께 잘해드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주는 영화라서 설 연휴에 선택해서 보시기에 꽤 괜찮은 영화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화에서 어머니 혹은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던 명장면 아닌 명장면이 좀 있는데 이 작품의 캐치프레이즈 같은 게 당신이 어머니의 집밥을 먹을 수 있는 횟수는 얼마나 남았습니까?
상사이잖아요. 그걸 되게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장면이 있는데 최우식이랑 똑같이 부산에서 온 친구들도 있고 또 상사는 제주도 출신이라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너네나 나나 1년에 많이 가봐야 2번이다. 명절 때 2번 가는 건데 그마저 자기는 제주도에 태풍이 불건 하면 못 가니까 1년에 한 번 뵐까 말까다. 근데 이걸 앞으로 남은 횟수를 생각해보면 20번도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막 소름 돋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갑자기 되게 따뜻한 이야기에서 현실성을 확 부여하는 순간이 돼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부모님과 마주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는 그런 자극 같은 것도 한번 주게 되고요. 요즘 흔히 말하는 스트레스 받을 거야. 그 장면 보면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도 필요해 라는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꽤 좋았고, 그리고 이게 집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향토 음식 같은 것도 좀 나옵니다. 주인공인 이 하민 최우식 씨가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부산 음식들이 좀 나와요. 특히 그 소고기 묵국이 되게 중요하게 나오는데 저는 충청도 출신이고 거의 경기도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먹어온 소고기 묵국은 주로 맑은 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산이나 경상도 지방 분들은 좀 붉은 소고기 묵국이 디폴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고기 묵국이 등장을 해서 최우식 씨의 그 최애 음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맛있게 잘 드셔가지고 저도 영화 끝나고 그걸 시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속풀이도 되고. 그래서 부산이나 경상도가 고향이신 분들은 소고기 묵국, 콩잎 같은 향토 음식이 또 땡기는 그런 영화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 연출하신 김태용 감독님이 거인을 연출한 분이시거든요. 최우식 배우가 또 거인에 출연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암시하는 약간의 그런 이스터에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영화 보시면서 찾는 것도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하긴 좀 애매해서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포일러에 민감하신 분들은 뒤로 가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부분이 단점이었냐 하면은 이 영화의 전체적인 그 설정 자체가 좀 무리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면 이 엄마의 집밥을 먹으면 엄마가 죽기 때문에 엄마를 피해 다닌다 이런 설정이 나오잖아요. 이게 되게 강력해서 엄마가 만들어준 반찬만 서울에서 먹어도 그게 카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민에게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게 계속 등장하긴 하는데 작품의 예고편을 보면서 저도 생각했고, 그리고 그 티저 예고편에 댓글도 달려 있어요. 그렇게 좀 그러면 네가 해드려라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 영화의 엔딩에는 카운트를 다시 올리는 방법이 그걸로 제시가 돼요. 그러니까 해결법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해결법은 아니었어. 내가 엄마한테 밥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해먹으면 돼. 근데 그거를 못 해가지고 되게 오랫동안 많은 소가리를 해왔던 걸로 나오거든요. 아니 그 긴 세월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전전긍긍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나? 라는 약간의 그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걸 다 따지면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한 영화지만 생각이 드는 순간, 그리고 여기에 좀 사로잡히는 순간부터는 조금 영화가 좀 아쉬울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배우들이 그런 구멍들을 최대한 덮어주고는 있지만 자꾸 좀 걸리는 부분이 생긴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이 설정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걸 또 다른 시선으로 생각해보면 자식들이 부모님의 사랑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가르침들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이 되게 늦기 때문에 그런 걸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한다면 또 맞는 코드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앞서 부산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향토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지역 코드를 조금 담은 영화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이제 사투리 부분인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네이티브한 사투리나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그래서 나름 그쪽 지방이구나 그런 설정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보긴 했는데 실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디어 사투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집중도를 좀 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뭐 요건 뭐 사람에 따라서 억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그런 사투리 부분에 민감하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셔서 단점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제시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이건 제 개인적인 단점인데 이 최우식 씨가 계속 엄마의 집밥을 재현하기 위해서 박망예 할머니 유튜브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약간 그런 걸 통해서 뭐 이제 엄마의 손맛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던 건 되게 좋게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영화의 결말로 다다라가는 후반부에 이 최우식 씨가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가 돌아오면서 이 어머니의 수명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게 되고 뭐 여러 가지 해피엔딩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되게 중요한 전환점에 공승현 씨가 이제 최우식 씨한테 선물이라고 하면서 박막내 할머니 영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직접 찍으신 메시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는 되게 감동적일 수 있으나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그게 몰입을 깨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박막내 할머니 저도 좋아합니다. 정말 영상도 재밌게 잘 봤었고 되게 멋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떠한 영화에 너무 그런 시대상을 녹여내다 보면은 튈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화 안에 그때만 유행하는 유행어를 계속 미는 느낌,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이게 주로 어린이 더빙 영화나 이런 데서 개그맨 분들이 자기 유행어를 넣어서 더빙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과 비슷한 느낌이랄까? 물론 이제 감독님이 다 의도가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몰입감을 위해서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단점은 아닌데 스포일러가 여기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여담으로 요걸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사실 이 영화 엔딩 크레딧에 어떤 노래가 나올지 좀 전 기대를 했거든요. SG 워너비 김진호님의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이 노래랑 그 실제 스태프들의 가족 사진들 그리고 실제 밥을 먹는 영상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크레딧을 끝까지 되게 감동적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김진호 씨의 이 가족사진이라는 노래는 이런 가족 관련된 컨텐츠에 쓰기엔 되게 사기템? 치트키 같아요. 저도 예전에 사촌 동생이 결혼할 때 김진호님의 가족 사진을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때도 이제 막 저희 사촌 누나가 막 너 때문에 펑펑 울었다 하면서 이렇게 되게 좋은 피드백을 주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것처럼 이번 영화의 크레딧도 상당히 감동적으로 뭉클하게 다가왔다. 요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You still my number one. 자, 넘버원 총평을 해보자면 다소 허술해 보일 수 있는 설정을 배우들의 연기 차력쇼로 돌파한 작품, 이렇게 평가해보고 싶네요. 그러면 정말 마지막으로 한 줄 평이랑 그 점 하고 끝낼 테니까 여러분 정크 채널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넘버원! 엄마는 웅이가 아니다. 크크.